안녕하세요. 있어빌리티 채널의 DS입니다. 우리의 소비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건 사야 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텐데요. 사고는 싶은데 마땅히 이유가 없을 때 이 돈 주고 이걸 사는 게 맞을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 이 채널은 소비에 대한 아주 약간의 합리화와 실제로는 전문적이지 않지만 전문적인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채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있어빌리티 제품은 바로 아이패드 프로 3세대입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11인치 셀룰러 256GB 모델입니다. 왜 샀느냐? 있어 보이고 싶어서 샀습니다. 있어 보이게 애플 펜슬로 회의 때 메모를 하고 싶었고 지류 다이어리들을 전부 다 없애고 이제 이 아이패드 하나로 저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그리고 PC까지의 연동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과 새로운 폼팩터로 이전 세대들과는 전혀 호환이 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2세대 애플 펜슬,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온 애플 펜슬은 이전 세대의 아이패드들의 충전도 안 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글씨도 쓸 수 없습니다. 반대로 1세대 애플 펜슬 같은 경우는 지금 출시한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서 충전도, 연결도, 작성도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인 즉슨 이 폼팩터로 앞으로 몇 년간, 향후 3에서 5년간은 쓰겠구나 싶어서 차라리 바로 구매를 하자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들고 다닐 수 있는 휴대성이 가장 강점인 제품이라 저는 11인치를 구매를 하게 되었고 제가 파우치에 이렇게 넣어서 갖고 다녀도 전혀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작고 가벼운 사이즈였습니다. 또 제가 이동을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셀룰러 모델이 꼭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셀룰러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애플 키노트를 보면 요 USB-C 타입 포트를 채택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줘요. 마치 이 아이패드로 엄청나게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여주면서 1TB까지 지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에 굉장히 혹해서 저도 이걸로 뭔가 굉장한 생산적인 무언가를 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256GB를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인치 셀룰러 256GB를 구매하게 되면 139만9천원, 간단하게 얘기해서 140만원. 애플 펜슬 2세대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본체 옆에 쫙 붙여서 충전과 페어링과 보관까지 간단하게 가능하고 회의 때 이렇게 못 쓰는 글씨지만 이 애플 펜슬로 슥슥슥슥 빨리 써내려갈 수 있는 이 펜슬이 159,000원. 그냥 쉽게 16만원. 아이패드 프로가 5.9mm로 너무 얇고 여리여리해서 마치 뭔가 보호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속칭 말하는 휘어진다 라는 밴딩 게이트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이걸로 뭔가 카카오톡도 해야 되는데 편리하게 하려면 키보드도 있어야 되고 뭔가 키보드가 있으면 되게 편리할 것 같아서 구매한 스마트 폴리오 키보드가 219,000원. 쉽게 22만원. 아이패드, 애플 펜슬, 키보드까지 다 합쳐서 무려 178만원. 맥북 프로 13인치 기본형과 매직 마우스를 살 수 있는 돈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샀느냐? 적어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이 제품을 이미 구매하셨거나 이 제품에 대한 구매를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보시고 계시는 거겠죠? 결론부터 이 제품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저는 11인치 셀룰러 64GB 모델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펜슬과 키보드는 둘 중에 하나만 먼저 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 적어도 지금의 아이패드는 그렇게 생산성이 높은 도구는 아닙니다. USB-C 타입 체형이 그저 갤럭시에 들어가는 포트와 같은 포트가 들어가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애플은 이미 USB-C 타입을 맥북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차용을 하고 있었으며 지금 있는 맥북 프로 라인에는 전부 USB-C 타입 단자만 존재합니다. 기존 아이패드에 채용되어 있는 라이트닝 포트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며 독자 규격인 라이트닝 포트에 비해 국제 표준인 USB-C 타입은 다양한 기기들과의 무궁무진한 호환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도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자 영상에서까지 라이트닝 포트에서 USB-C 타입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집어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이 아이패드로만 할 수 있는 굉장히 전문적인 특정의 업무를 하는 게 아니라면 이 고성능의 아이패드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심지어 전문적인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이 비용으로 전문성이 특화된 디바이스를 구매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는 선택입니다. 일반 사용자가 아이패드를 산다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고 핸디하게 사용하기를 바랄 겁니다. 그래서 12.9인치보단 11인치를, 와이파이보다는 셀룰러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256GB의 스토리지도 굳이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애플이 용량 장사를 굉장히 잘합니다. 64GB 다음의 선택이 256GB 선택입니다. 64GB의 휴대폰을 사용하시는 분의 경우 휴대폰을 조금만 쓰거나 사진을 조금 더 부지런히 찍게 되는 경우에는 금방 64GB의 스토리지가 꽉 차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적절한 선택지가 128GB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애플은 이 부분을 정확히 파고들어서 64GB 아니면 256GB로 훨씬 더 높은 용량을 선택하게끔 강요합니다. 대단한 회사입니다. 저는 이 아이패드로 루마퓨전이라는 앱을 활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고 싶었지만 제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게으름을 핑계 삼아 아직은 파이널 컷을 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맥북처럼 간편하게 영상을 주고 받고 관리하고 편집하는 데 있어서는 아이패드는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의 아이패드는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발전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 또한 특정 전문인에게 좀 더 특화되어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로 아이패드는 만들어진 컨텐츠를 일반인이 소비하는 용도로 더 많이 사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싼 돈을 들여서 높은 용량의 아이패드를 사시기를 권장드리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키보드의 질감은 폴리에스테르 비닐옷 같은 질감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키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맥북 프로보다 좀 더 나은 키감? 키보드 레이아웃은 맥북과 유사하게 넣어놨는데 맥북의 펑션 키 자리 대신에 언어 변환 키를 넣어놨습니다. iOS 사용자에게 좀 더 특화되어 있는 기능처럼 보이고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조금 더 용이하게 옵션, 커맨드, 컨트롤 키들이 다 배열되어 있습니다. 애플 펜슬의 더블탭 기능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지우개를 사용하거나 마지막에 사용했던 도구로 다시 돌아가거나 원하신 대로 설정해서 할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해서 회의 때 특히나 제일 많이 썼습니다. 애플 펜슬과 키보드의 경우 둘 다 있으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모순적으로 둘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펜슬을 쓰기 위해서는 키보드를 뒤집어서 눕혀야 되는데 이때의 키보드의 방향은 바닥과 닿습니다. 이때의 거치의 불편함과 키보드가 바닥에 닿으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주게 됩니다. 거꾸로 키보드를 중점으로 쓰다 보면 펜슬을 쓸 이유가 없어집니다. 거치한 상태에서는 펜슬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덜렁거리기 때문이죠. 키보드와 펜슬을 같이 쓰는 경우 펜슬은 상단에, 키보드는 하단에 위치하게 되는데 습관적으로 오른손으로 스와이프업을 하면서 왼손으로 카메라를 가리게 됩니다. 이때는 키보드를 활용해서 페이스 아이디를 잠금을 푸는 게 훨씬 더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사항은 사무 업무를 저처럼 많이 보시는 분들은 키보드를 먼저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키보드는 항상 책상에 거치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이나 메모 등 여러가지 앱을 멀티태스킹으로 띄워서 쓰시기에 훨씬 더 편리한 방식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의나 메모장을 쓰실 때 키보드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검색, 색인 업무를 하시는 데 있어서 훨씬 더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애플 펜슬을 사용해서는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펜슬은 그 이후에 필요하시면 그때 구매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아이패드 자체가 굉장히 얇고 프로텍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키보드 케이스가 아이패드 자체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같이 겸해줄 수 있습니다. 대신에 굉장한 두께와 무게는 감수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PDF 문서나 이북 등을 줄을 그어서 보시는 대학원생이나 그런 업무를 많이 하시는 분들 혹은 이전 세대부터 애플 펜슬을 전문적으로 활용하셨던 분들에게는 키보드보다는 펜슬을 구매하고 키보드는 나중에 천천히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이패드 프로를 이렇게 클러치 가방 안에 넣고 다녔을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갑에 카드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마트 키에도 영향을 줘서 차 문이 열리지 않거나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배터리는 제가 아이패드를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항상 셀룰러 모드로 일평균 30% 정도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3일에 한 번씩은 꼭 충전을 해줘야겠죠? 카메라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막상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아이패드 프로는 3D 터치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0처럼 꾹꾹 눌러도 전혀 반응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 갖고 싶을 때 그 제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는 척을 하고 싶을 때 이 채널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